나쁜 줄 알면서도 식탐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고기 먹을 때 밥을 함께 드시는 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식탐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마지막 이야기는 알면 먹지 못한다입니다. 단순히 그 음식이 나쁘다는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식단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식단 변화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식 메뉴를 먹었고 지금은 한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단번에 쌀밥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계기는 책에서 본 이 글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 탕수육이나 돈가스,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칼국수나 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분을 먹었을 때는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저는 한식을 사랑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도 음식점을 하셔서 매일 새로운 반찬과 국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죠. 이랬던 제가 출산 이후부터는 쌀밥을 먹고 나면 식후 한창까지도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사량과 밥량을 줄여보기도 했지만 결국 국과 반찬을 함께 먹으며 식사를 하려면 간을 잡아주는 쌀밥이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특히 육식을 즐기는 남편을 따라 그의 매 끼니마다 육류가 반찬으로 올라왔죠. 결혼 전에 육류 대신 생선으로 차려진 밥상이 보통의 제 식단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탄수화물과 육류를 함께 먹는 것이 나쁜 조합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화를 위해서 음식 간에 시차를 둬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려준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 환자혁명을 보게 되면서 쌀밥과 고기는 같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산성, 알칼리성, 발효, 부패, 증식. 이런 단어들이 글이었지만 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느낌으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그 다음날 저녁 메뉴가 삼겹살이었습니다. 쌀밥을 빼고 고기와 야채, 쌈들만 먹으려니 어찌나 허전하던지요. 먹고 나서도 뭔가 더 먹어줘야 할 것 같고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식사 후에 느낀 저희의 몸 상태였습니다. 전에는 식탁에서 일어서는 순간 몸이 무겁고 더 힘든 느낌이었는데 고기에 밥을 빼고 먹은 그 첫 끼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포만감은 있지만 몸이 전혀 무겁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벼웠죠. 처음으로 음식을 먹고 몸에 활력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배부르게 충분히 먹었는데도 몸 컨디션까지 좋으니 쌀밥을 계속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변화를 위해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신념에 맞는 지식 하나가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쌀밥과 함께 제가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한 달콤한 커피인데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문제는 달콤한 음료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탕에 관한 책들과 영상들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 영상이 저의 달콤한 커피를 끊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장항준 네카TV인데요. 이분이 과거 대학원 시절 설탕에 대한 실험을 하셨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본 뒤로는 설탕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설명란에 관련 영상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영상을 본 뒤로도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가끔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양과 그 횟수가 현저히 적어졌죠. 설탕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을 정확히 알고 나니 더 이상은 안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소개한 식탐을 없애는 방법 3가지 중 정체성 확립과 아는 것, 이 두 방법은 사람에 따라 즉각적인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겠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내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했지만 그 모습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결국 내가 원하는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면 소통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분명 자신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몸에 해로운 음식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상 제가 식탐을 없애고 생각해 본 3가지 방법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단 한 분에게라도 제 경험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르네상스였습니다.